그 항해 일지라고 하는 로 알려져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여기에 바로 슈펠트 제독이 받은 그 훈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해군성 기록을 가가지고 봤을 때 크루즈 오브 타이칸드리아라 신청을 하면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하나는 진짜 항해 일지입니다. 말 그대로 일지고, 일지니까 여기서 저희 항해 일지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날씨, 오늘 해가 몇 시에 떴는가, 그 다음에 바람의 방향, 이런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고, 두 번째는 항해 일지로서 책에서, 아니, 그 배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냥 사무적인 형태의 일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의 어떤 한 연구소에서는 이 크루즈 오브 타이칸드리아를 마이크로필름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보기에는 그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설비에서 마이크로필름을 판독하는 기계가 고장났기 때문에 자기를 보여줄 수가 없고 외부로 대출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해갖고 제대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나중에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느낌상 아마 확인해 보면은 실질적으로 전혀 도움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자, 그럼 영국 문서로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국 문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AADM, 박예근 교수님이 82년도에 편찬해서 나온 그 책에서 상당 부분이 영국 문서입니다. 첫 번째 A가 앤드루 로디글. 그런데 이 문서 자체가 완벽하지가 않고 그리고 오류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같이 영국에서 공간되어 있는 이미 영국 정부에서 편찬을 해갖고 나온 BDFA라고 하는 British Document of Foreign Affairs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필요한 문서들을 찾아야 됩니다. 이거 두 개 정도가 일단은 공개 문서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동방출판사에서 영국 F, Foreign Office 외무성 문서들 중에서 문서철 하나인 F405를 영인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대로 판매를 하고 있는 이른바 그 한국 관련 문서를 선별한 한영 외교사 자료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영 외교사 자료집은 글자가 영인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뭉개진 것들도 있고 설사 뭉개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요한 자료가 F405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문서철에도 있기 때문에 이것 이상의 연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집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직접 영국팀이 출장을 갔습니다. 영국 측 미가 문서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F5 문서입니다. F5 문서가 전체에서 영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미국과에 있어서의 수호 조약에서 미국 문서에서 국무성이 직접적으로 자기 외교관들하고 관여한 문서들이 전체에서는 3분의 1 정도만을 차지하는 걸 비교를 한다면은 영국에 있어서는 F5의 그러니까 포린 오피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막대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문서의 숫자에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관련돼가지고 중요한 문서 군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른바 파일 넘버긴 합니다만 F17, 27, 그리고 46, 405, 그 다음에 1080입니다. 405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동방출판사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현재까지 공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뒤져가지고 찾아냈습니다. 두 번째 미가 문서는 뭐가 있느냐? 바로 애드미럴티, 해군성 문서입니다. 보통 ADM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문서고 특히 ADM 125-142라고 하는 문서 처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세 번째 미가 문서는 당시 맨 처음에는 외교관 경력은 중국에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일본 공사로서 가면서 거기서 영국의 일본 및 동아시아 외교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었던 바로 해리팍스라고 하는 사람이 남겼던 그 사람 개인 기록들입니다. 해리팍스 페이퍼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조사 과정에서 캠브리지 대학에 있는 그 매니스크립트 디비전에 그것이 있다라고 찾아냈고 그래갖고 이것 자체를 지금 현재는 복사를 한 상황입니다. 접근권 자체가 참 신기하게도 개인 회사에서 이것을 관할합니다. Jardine Medicine Company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실제로 아편전쟁 당시에 있어서 가장 많은 아편을 팔았었던 회사입니다. 거기서 아직까지도 이 문서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있고 이번에 이것을 복사를 해왔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을 잘 검토를 하면은 그 이전까지는 알려지지 못했었던 또는 그 이전에는 해석 자체가 불분명했었던 사실에 대한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자료를 확보했다는 것 이상으로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미감서하고 관련돼 가지고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F228번의 문제입니다. 228번 자체는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됐었느냐?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컴피덴셜 프린트로 돼가지고 특히 1881년, 84년까지 관련돼 있어서 코리아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내용을 알려주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공개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특히 정보공개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공개를 강제로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미싱으로, 다시 말해서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모른다, 분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첫 번째, 굉장히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영국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없애버렸다라고 음모론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 경우는 뭐냐면은 너무나 오랫동안 그 공개를 하지 않다가 이것 자체가 어디로 지금 들어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든지 한번 정보공개법을 통해 갖고 분실이 됐으면은 분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조사까지도 우리가 그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미관 문서들 차례 중에서 F1080의 문제입니다. F1080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조선 측의 조약 초안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문 문서고 거기에 첨삭이 막 돼 있고 어떤 경우에서는 빨간색으로 주필이 되어 있습니다. 슈펠트 페이퍼에도 동일한 거가 있습니다만 슈펠트 페이퍼에 있는 조선 측 초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냥 깨끗합니다. 다시 말해서